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요. 허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대요. 하여튼 부덕에 솟치고 네, 세상 미안하대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사도 한번 했습니다. 네. 네. 요 며칠간 또 보수 언론이 잘된 사과와 잘되지 않은 사과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주입을 시키려고 잘된 사과와 잘되지 않은 사과를 계속 얘기했어요. 읽을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잘되지 않은 사과는 뭐 이것저것 쓸데없는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잘되지 않은 사과. 잘된 사과는 예를 들면 과거의 YS 사과 이런 거 YS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이것 자체가 제가 잘못을 한 겁니다. 이 의혹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김현철 때였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잘된 사과다. 가르쳐줘요. 보수 언론들이 다 이거를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약간 뉘앙스가 그런 쪽으로 가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뭐 연습도 많이 했다는데 이런 쪽으로 확실히 가려는 것인가? 근데 어쨌든 이런 쪽으로 확실히 가는 거면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도 좀 마음이 약하잖아요. 마음이 짠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보수 대통령이라는데 TK에서 지금 지지율이 18%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뭐 저 구수한 윤석열도 타격이 있다는데 그래도 짠한 게 있겠지요. 그러니까는 지지율이 좀 오르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퍼포먼스를 하고 뭐 좀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일문일답이 딱 시작이 됐는데 일문일답이 시작이 되니까 아까 그 인사하고 이런 거는 그냥 분위기 잡은 거고 장판파의 장비가 돼가지고는 자꾸 이렇게 삼국지 인물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는 마속에 대해서 모욕을 하더니 마속을 뭐라고 모욕했어요? 또 읍참 마속하는 심정으로 해가지고 마속은 일을 잘했는데 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어요? 그 십상시 저기 쳐야 된다고 했을 때 이번에도 제가 읍참 마속을 내가 했어요. 장비와 윤석열을 비교하는 것은 장비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전 뭐 좀 그거는 공통점도 있다. 장비가 술을 좋아해서 망했다. 역사적으로는 물론 정사에서는 장비는 쾌남이고 호월이고 그리고 이제 그 문무에 능하고 교양이 있는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그러한 분이지만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렇다기보다는 좀 우격다짐이고 술 먹고 말을 안 듣고. 분명히 애들 패고 분명히 서주를 술을 먹지 말고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비 형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술을 먹고 좁혀가지고 여포한테 서주를 뺏기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 그러네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자세를 낮추시고 분명히 이것은 모두 내 탓입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런 모드로 끝까지 가라고 그랬지. 근데 처음에만 하고 일문인답을 시작하니까 아니 그게 처음에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분이 약간 사람이 그 무슨 뭐 무제한 질문을 해라 무제한 질의응답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갔잖아요. 물론 기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나름대로 주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 그쵸. 하다 보면은 근데 자기 성질 나오는 겁니다. 하다 보면 자기 성질 나와요. 많은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면 억울한 거야 아직도. 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거를 당해야 되나. 처음에는 뭐 그게 진짜 억울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모두였는데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갔는데 뒤로 갈수록 뭐 그러면 안 됩니까? 오해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막 이런 식으로. 그쵸. 야 그래가지고 망했다. 한 사람의 깊이와 품위의 수준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망했다. 네? 애초에 보수 언론과 그 보수 쪽의 동네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번에 사과를 좀 잘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잘 잡아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좀 이런 위기를 좀 탈출을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 보수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좀 다시 보고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뭐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은 역시 윤석열이야. 그러니까. 저게 윤석열이지.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오늘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한마디 너무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그거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오늘 한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그 속보가 나올 때 그 신인규 변호사가 같이 하는 무슨 유튜브에 어느 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서 무슨 얘기를 막 떠들고 있었어요. 막 떠들고 있는데 그 속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 내가 이거를 안 보고도 할 수 있다. 안 보고도 무슨 얘기를 할지를 할 수가 있다. 내가 안 보고도 뭐라고 할 거냐. 첫째, 김건희 여사의 무슨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돼서는 검찰이 불기소를 했다.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다. 이거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고 특검은 위헌적인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이거는 다른 뭐 내가 김건희 여사를 감싸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헌적이어서 받을 수가 없다. 그건 안 되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의혹은 경선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기여한 바도 있고 받고 전화도 받고 이랬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여튼 관계를 딱 끊었고 그다음에 취임식 때 한번 전화가 와서 그때 받아줬고 그때 덕담을 했다. 그 덕담의 내용이 이제 김영선 공천 얘기도 있고 뭐 그랬던 모양이지만 잘 생각 안 나는데 육성이 나온 걸 보니 그랬던 모양이지만 공천 개입은 한 적이 없다. 그 위협적인 것도 없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가 뭐 적당히 저 통화를 이후에 하고 뭐 꿈 얘기하고 해몽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끝날 것이다. 그 잘못은 없다. 정말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근데 계속 그 기자들이 또 계속 물어보잖아요.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승질이 계속 나는 거예요. 스티밍을 받으니까 제가 볼 때 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얘기가 논리가 막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저게 무슨 얘기야 싶은 얘기를 막 해요. 예를 들면은 오늘 한 이상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잘못이 없다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러면 안 되냐? 막 이렇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뭐 했다 그래 어쩔래?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갔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면 선거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패밀리 비즈니스인데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거를 뭐 하고 나서 뭐 이거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누워갖고 잤는데 와이프가 핸드폰을 내 휴대폰으로 김건희 여사가 내 휴대폰으로 일일이 그 메시지 온 거에 답장을 하고 있더라. 감사하다고. 네. 이게 무슨 얘기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다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제 행태나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어떤 의혹이나 이런 거를 지금 같이 맥락화 시켜갖고 생각을 할 때 그게 예를 들면 정말 이 배우자 분이어서 감사합니다 5글자 보낸 거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의혹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감사합니다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무슨 구체적인 지시가 또 있었는지 내용인지 지금 알 게 뭐예요. 알 수 없죠. 네. 그리고 막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이게 뭐 최상병 사건이나 막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막 생각을 해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게 뭐 김건희 여사인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인지 뭐 어떻게 알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막 그런 생각까지 가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배우자가 예를 들면 국정에 대해서 조언하고 선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다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그건 우리 문화에도 맞지 않고 뭐. 국어사전도 다시 써야 되고 뭐 유경수 여사도 뭐 청와대 내 야당 역할을 하셨고 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라인이라는 표현이 안 맞고 변호사라면 이런 변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분은 검사시니까. 근데 하여튼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지금 변호를 한다. 제가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진 않지만 네. 그런 변호사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관행이나 뭐 사회상규 이런 거에 이제 정성에 호소하는 그런 변론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게 다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다들 그렇게 했다. 뭐 예를 들면 사실 그 뭐 지금 뭐 야당 쪽에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가짜 인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건데 그걸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호소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법리적으로는 더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너무 엄격하게 해서는 맞지 않으니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저간의 사정을 받아서 존경하시는 재판부와 재판장님께서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죠. 이거는 사실은 자백이죠. 자백이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하고 그 경선 때까지만 통화를 했다라는 게 아닌 것처럼 하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오늘 계속 그렇게 하죠. 계속. 네. 그럼 이후에 네.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한 것처럼 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네. 다만 그 통화에서 뭐 대단한 얘기 아니었다라는 네. 내가 너무 매정하게 하는 것처럼 될까봐 계속 그렇게 얘기하겠죠. 전화를 받아준 것이다. 뭐 그런 말씀하시고 그건 뭐 변론 전략이죠. 이미 변론 전략이 잘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비서실이 경선 때까지만 이 관계가 있었다라고 경선 때까지만 관계를 가졌다라고 해명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비서실하고 나하고의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했죠. 그 얘기를 하고 그게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요게 좀 퍼즐 조각이 나름대로 맞춰질 수 있는 얘기다. 지금 명태균 씨가 내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근데 원하는 어떤 바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림이 있을 것이고 오늘 또 명태균 씨가 묘한 얘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때문에 뭐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고 그리고 이것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아무튼 나쁜 사람이고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또 나쁜 사람이다. 나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요구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명태균 씨를 보면서는 명태균 씨는 공천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예? 명태균 씨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당대표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래서 상호 교감 명과 김건희 라인의 뭐 휴전? 협정? 요런 가능성이 뭐 주말을 경과하면서 좀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과 담화를 통해서 명태균 씨와 관계, 그다음에 이 사건의 성격을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규정을 하면 일종의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이 잡히는 거죠. 가이드라인과 이 사건의 어떤 바운더리를 딱 이렇게 규정을 하면 명태균 씨도 내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게 나가는 이제 거는 내일이 아니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맞춰서 검찰 진술이나 또는 포토라인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걸 그렇게 하고 왜냐면 창원지검은 포토라인에 저를 안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창원지검의 답변은 우리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 포토라인에 세운다고 하니까 그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 둘이 이제 맞춰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영태균 씨가 바라는 건 아마 저는 이제 불구속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텐데 구속되지 않을까요? 구속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쪽의 변론 전략이 뭔지는 빤히 보여요. 빤히 보여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무료 여론조사와 무료 컨설팅의 대가로 공천을 받고 이제 그 공천에서의 또 뭐죠 세비를 김영선 의원부터 이제 반을 받는 이제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거는 애시당초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고 나는 지지의 마음으로 내 돈 들여서 그냥 아무런 대가성 없이 이 대가성 없이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제공을 한 거다. 보수가 그리고 정권을 재집권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약간 사심을 가지고 좀 한 거다. 그리고 3억 6천 뭐 비용은 사실 그렇게 들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뭐 이렇게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 받으러 간다고 일단 얘기는 했지만 그게 선관위에 애시당초 신고되지 않은 모든 그 과정들인데 이게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건 명확하지 않냐. 강혜경에게 내가 오버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침소봉대되었다. 근데 뭐 요렇게 이제 짜겠죠. 근데 이제 아무리 짜도 거기까지 즉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엮이는 것까지는 이렇게 실드를 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김영선 의원의 그렇죠. 세비가 왜 반이 갔냐. 이거는 완벽한 정치적 동업관계, 정치경제적 동업관계가 아니면 이제 밀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드를 치려고 해도 뭔가 이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서 명태균 씨가 사기친 걸로 해결합니다. 명태균 씨 사기치고 김영선은 속았다. 네, 그리고 사실은 명태균이 없어도 김영선은 공천을 받을 거였는데, 그렇죠. 명태균은 호가호위를 했고, 그러면서 사기를 쳐서 뭐 이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쭉쭉 받았다. 네, 그리고 김영선은
의원실의 회계를 그따위로 관리한 것의 죄. 명태균은 사기친 죄. 그래서 횡령 사기 이런 걸로 둘은 이제 죄를 받고 구속되고 감옥 가고 요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쪽 변호사들 이걸 보고 있겠네요. 아니 그분도 좀 약간 독특한 분이던데 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을 김소연 변호사인가요? 네, 그분이 또 한 어떤 뭐랄까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죠. 말하자면 원래 이제 뭐 정치권 인사고 민주당의 청년 옛날에 대전 시의원으로 그때 아마 2018년 지방선거인가 그때 아마 이제 그거였죠. 청년 여성 가산점을 정치 신인 가산점을 많이 줘가지고 이제 지원을 갑자기 해버리니까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당선이 된 거죠. 그 점수에 따라서 대전 시의원 박범계 의원 지었고 하다가 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나와서 바른미래당 갔다가 공천원금 폭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여를 좀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가 뭐 해주고 문제가 됐다. 바른미래당서부터 이준석 의원하고 반 이준석 전선에 섰죠. 네, 무슨 그때부터 아마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나중에 그게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모종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쵸. 갈등으로 계속 번져가지고 지금 완전 지금도 이준석이라면 이를 갈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명태균 하면 뭐예요? 지금 또 이준석 나오니까 지금도 그 전의를 막 불태우고 있다고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이분이 굉장히 저돌적인 분인데. 또 명태균 씨의 어떤 그 주장과 발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분이 뭐 허세를 부렸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부풀렸을 수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맞는 이게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거짓말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완전 뻥을 친 건 없다. 뭐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결국 그 얘기 아까 얘기한 그 얘기잖아요. 아까 얘기한 얘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공천이나 뭐 이런 거 거래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 가지고 뭐 장난치거나 이런 거 없고. 그렇게 말했죠. 네, 그 얘기니까 뭐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죠. 지금 계속 그 뉴스토마토 쪽이나 아마 뭐 하여튼 강혜경 씨 포함한 여러 분들의 녹음 파일들이 더 있는데 아직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뭐가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온다면 민주당 쪽 소스에서 나올 것이고 명태균 쪽에서는 안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이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얘기한 변론 전략이 오히려 더 허물어지거나 버틸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한 거는 지금까지 나온 리소스만 가지고 이제 예상을 추측을 해보는 거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거다라는 거를 예상을 한 거고. 거죠, 이게 권력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고 검찰도 막 지금 머리가 아프고 다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그림 그려봐야 그림대로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하죠. 늘 그래요. 그림대로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야 이게 뭐 그렇다고 뭐 하야를 하겠어? 퇴진이 되겠어? 뭐 탄핵이 되겠어? 이러지만 또 이제 방송을 찍은 시점 말고 그 뒤에 다른 게 나오면 또 이제 그때에 따라서 또 우리도 고민을 다시 하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마지막에 계속 뒤로 갈수록 막 윤석열 대통령이 막 계속 스팀이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알코올 부족이야. 결국은 막 무슨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그런 것들이 뭐 하여튼 뭐 억울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고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 물어봤더니 와 일단 야당이 대통령과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특검을 밀어붙여서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그러한 특검은 그렇게 특검을 임명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물론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때.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야당이 추천을 하고 본인이 임명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보수가 유일하게 사는 길은 한동훈이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특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특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샅샅이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희한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라 그랬냐면 뭐 워싱턴이 어쩌고 뭐 미국이 어쩌고 뭐 그런 DJ 때 어쩌고 막 바리벌 미국 얘기를 이렇게 좋아하셨고 모겐소 검사 얘기를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진짜 희한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검찰이 아주 무리하다고 할 정도로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탈탈 털었는데 탈탈 털었지만 기소도 하지 못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걸 또 특검을 하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는 그렇다 치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당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또 다 이 조사를 또 받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또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인권 유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검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저는 분명히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수처에서 또는 뭐 어디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다 하고 나서 미진하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전제가 그러면 다 특검은 합헌이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수사를 이미 한 상태에서 그러면 모자라면 특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뭐 한 번 다 싹 훑은 후가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받은 사람이 또 한 번 조사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가 그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내를 사랑했다. 그럼 누구 노래였지? 저 YG 그룹 있잖아. 사랑을 했다. 뭐 아니 그거밖에 없어. 죄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이렇게 다 갖다 붙여.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아니면 뭐 본인이 논리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해서 계속 꾸준하게 서스테이너블 같은 입장을 섰으면 그럼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본인도 특검에서 팀장 했던 출신이고 지금 뭐 하여튼 시간이 아깝고 정말 인생이 아깝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진짜. 이 기자회견은 뭐 아직까지 이제 내일 신문 1면이 기대가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보수의 한탄과 절망과 부끄러움과 어떤 치욕의 참사로 이제 끝난 것이다. 근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김순덕 그분이 대기자로 돼 있나요? 뭘로 돼 있지? 몸은 어떻습니까? 동아일보에 네. 그분이 이제 홍범 14조를 언급을 했는데 홍범 14조 중에 3조가 저기 왕후와 하여튼 외척은 전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홍범 14조 외우기만 했지 내가 홍범 14조를 안 읽어봤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그러면서 잔다르크의 심정으로라도 어떻게 나라를 구해봐라 뭐 하여튼 별의별 얘기가 다 써있어요. 물론 그분이 원래 글을 좀 세게 쓰시는 분이긴 한데 나머지 글들을 다 읽어봐도 거의 이제 특검도 수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동아일보는 특검 수용이죠. 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특검을 피해가는 한동훈의 이미지 정치 뭐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만둬야 된다. 이미지 정치 그만둬야 된다 얘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 특별 감찰관 얘기나 이런 걸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 세우는 어떤 이미지만 추구하고 사실은 그런 게 문제 해결 능력은 없고 그렇죠. 그런 것만 해서 뭐 하냐? 결국 한동훈의 이미지 정치로만 귀결되는 거 아니냐? 특검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한 지 좀 됐어요.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보수 언론 중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언론이 뭐 지금 있다라는 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게. 그쵸, 특검부터 얘기를 하고 풀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인데 그것만 빼고 지금 그거는 한 삭고 못. 왜냐하면 그게 뚫리면 다 뚫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것 뚫리면 다 뚫리는 동시에 나는 배신자가 되고 한동훈 대표가 그치. 나는 배신자가 되고 나는 가로주다가 된다 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못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보수가 그러면 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수는 언제 거듭나고 언제 그러면은 개과천선을 하고 합니까? 그 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님인가? 그분이랑 그 이준석 대표 통화 녹취가 또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 보면 왜 명태균이랑 안 갈라서요? 그럼 그래봐야 뭐 나한테 유리할 게 뭐야? 뭐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이제 본인의 정치적 포지션의 유불리로 생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분은 이준석 의원은 이제 더 지니어스의 그 세계관인 거죠, 계속.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똑같이 따라가면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 더 지니어스에 출연하면은 제가 볼 때 딱 좋겠다 이 생각을. 더 지니어스는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둘이 같이 나오면은 치열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준석 의원의 그 녹취록 보면은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왜 7불사 회동에서 이게 얘기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때 설명을 그때도
명태균 씨한테 이준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약하다. 약하다 이게. 그래서 뭐 근데 명태균 씨가 막 붕괴하면서 이게 왜 약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녹취를 그 명태균 씨하고 그 이때도 내가 명태균에게 이건 약하다라고 얘기했어라고 하는 거를 박형광 기자,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들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 녹취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내가 그 실제 본심이 거기 들어있는 게 내가 이거를 어차피 요 수준에서 까봐야 김건희 여사가 선호했던 사람이 결국은 공천을 못 받은 게 되기 때문에 그 공천을 왜 못 받았냐? 한동훈이 막은 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걸 까봐야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한동훈한테 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뭐하러 내가 그걸 하냐?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부분과에 있어서 천하람 의원하고는 의견이 달랐던 거고 천하람 의원은 그런 유불리 아마도 이건 추정입니다. 거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유불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중요한 문제고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뭐 하여튼 개혁적 보수나 뭐 이런 데 있어서는 주장해야 될 지적해야 될 문제니까 그건 이거는 가봅시다 뭐 이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7불사에서 계속 뭔가 기자회견문을 쓰고 뭐 이랬던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도움될 게 없어 이거는 게임적 사고방식에서 이건 도움될 게 없고 남의 팀에 점수 주는 거야 이거는 우리 팀 점수 딸 걸 해야지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고 이게 더 지니어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면 뭐 캄보디아와 영국 건 얘기가 살짝 그 얘기 그 녹취록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천하람 의원은 더 깊게 봤다는 거고 그 뭐 약간 뭐 그게 뭐 주술적 뭐라는 둥 뭐 이렇게 추측하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겠죠. 명태균 씨는 다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걸 다 까지 못할 테니까 어느 순간 지금 오늘 결국 오늘 되돌아가면 오늘의 담화는 여사와 명태균이 허락한 사과. 명태균과 제목 뽑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에디터라는 거야 에디터. 그러니까 이거 승인 결재권이랑 편집권이 결국은 명태균 김건희 선에서 있었던 담화 아니냐. 대통령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배우라고 해야 돼. 근데 연기력이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더 이제 공분을 산. 그러니까 각본도 별론데 연기도 별로여가지고 지금 망작이 됐다 이렇게 이렇게 봐야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감독 김건희, 연출 김건희, 그리고 배우가 이제 주연 윤석열인데 주연이 이 촬영 시작 5분 만에 즉흥 연기를 마음대로 시작한 알코올 부족으로. 생방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녹화를 했어야지. 생방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녹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지난번에 녹화했던 분 뭐 KBS 사장 준 것도 있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정규재 주필이었나요? 그분이랑 둘이서 따로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대담 같은 거 탄핵 전에. 그런 것들이 다 망했으니까 생라이브로 가야 된다. 아니 근데 이렇게 갔겠죠.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어떤 태도나 이런 마인드로 보면 구수의 멘탈리티를 보면 녹화해도 똑같습니다. 녹화를 해도 아이 뭐 이걸 뭐 또 하나 이러면서 뭐 한 번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뭐 녹화라는 거는 뭐 다시 하기도 하고 뭐 이걸 뭐 하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자를 수는 있죠. 자를 수는. 네? 자를 수는 있어. 그것도 KBS 그거 하고 나서 얼마나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 동안 그거를 와씨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떡할라나. 참. 근데 그 이번에 사실 아까 처음에 그 이번 주에 담화가 나온 부분 관련해서 그 동아일보였나 중앙일보였나 하여튼 조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남미 순방전에 더 욕먹기 싫어서 한 거다 이렇게 돼 있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남미는 같이 간다 이 얘기예요. 사실 남미를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도 한 얘기가 참모들과 핵심 참모들과 자기가 판단해서 외교와 그 다음에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에만 나서게 하겠다. 저는 그것도 웃겼어요. 핵심 참모가 누굽니까? 거기서 차라리 이부속실 실장을 발령을 냈다는 얘기를 오늘 했어요. 네. 그러면 그럼 뭐 비서실장이나 뭐 제2부속실장이랑 논의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핵심 참모. 그럼 왠지 김라인. 김라인 같잖아. 김라인이죠. 뭐야 그게? 그러니까
그 김라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도 한동훈 대표가 했는데 그랬다잖아요. 뭐 안 되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안 되냐. 오늘도 비슷한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관 수준의 실무진 가지고 뭐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냐. 유경수의 여사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오늘 사실상 한 거예요. 왜 안 되냐? 그 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근데 오늘 보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단 해외 순방 안 따라간다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국빈 방문이나 이런 것처럼 이 의전 프로토콜에 반드시 배우자가 끼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거는 뭐 가는데 일단 당분간은 안 따라가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요거는 보수 언론이 그냥 취재를 한 거니까 모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자 이러면 또 가는 거고 모르죠. 제가 볼 때 그 국익하니까 국악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아마 예정돼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경주랑 국악이랑 또 어울리잖아. 그게 국익이지. 뭘 또 기획하고 있었을 거라고. 경주에 이제 세계 정상들이 오는데 또 이게 만찬도 하고 예를 들면 그 뭐 거기 안압지 그 뭐죠 동궁지 앞에서 뭐 이렇게 뭘 또 한다든가 뭐 이제 거기 한번 잠입해가지고 취재를 한번 해오시죠. 가서 거는... 나는 셰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흑백 요리사 못 보셨어요? 이렇게 의도가 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